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마켓캡 1% 하락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1.6, 1.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일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3월 달에는 5.3%라고 합니다. 미국이 8.5%죠. 그런데 유럽의 1년 동안은 36.8%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일본과 유럽이 미국에서 돈을 뿌리고 있을 때 중고 마켓에서 옷을 구입하고 잔돈을 털어가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캐나다도 역시 유럽과 한국 중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이 캐나다에서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검소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에 유럽이 36.8%로 올랐다고 수치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곧 러시아가 전쟁을 끝날 것이다. 푸틴이 축출될 것이다. 핵무기를 쏠 것이다. 많은 소문이 무성합니다. 베팅 시장에서 푸틴이 2020년 말까지 축출될 확률이 현재 23%라고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무언가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어저께 예상한 바는 만약에 이 지지선을 받쳐준다면은 39,000, 4만까지는 가고 나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바로 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36,000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 스탬프 하루 차트로 또 보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로서 쐐기형입니다. 쐐기형을 넘어갈 확률은 68%. 그래서 39,000 전, 38,000까지 상승한 후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 38,000에서 36,000까지 이 정도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 후에 반등할 수 있습니다. 4만까지. 지난번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몬의 JP코인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저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미디어 트윗에서는 제이미 다이몬의 이야기가 XRP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리고 XRP처럼 들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미디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2000년 당시 다보스 포럼에서도 언급된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의 이체로 언급된 코인은 두 가지, 다름 아닌 XRP와 실체가 없었던 JPM 코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JPM 코인과 리플 XRP가 홀세일 CBDC의 크립토 에셋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뿐이 대량 페이먼트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몬은 최근 몇 년 동안 회사가 크립토에 대한 방향을 바꾸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비평가로 알려져 있지만 때때로 기존 은행 산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크립토의 몇 가지 이점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해 쉽게 송금할 수 있고 전통적인 은행 기술과 비교해서 짧은 기간과 저렴한 수수료 등을 언급했는데요. 예로서 사용된 세부 사항들은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야기 속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다는 이야기 등 XRP 리플렛과 거의 일치하는 언급들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회사인 JPM 코인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리플렛의 기능과 쓰임을 이야기한 것이 리플렛 사용자와 커뮤니티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JP모건 자체가 주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이 디지털 통화에서 찾고 있는 것이 XRP의 기능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닐 거라고 미디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디어에서는 과거 다이먼이 오랫동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회의론자였고 지난 11월 암호화폐에 내재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고 10월에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제한된 공급,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와 블록체인은 현실이고 현재 JP모건은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실체가 없는 JP모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XRP처럼 JP모건을 다루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천트 머신이 최근 발표한 핀테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절반이 2년 안에 모바일 지갑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까지 44억 글로벌 사용자가 모바일 지갑을 채택할 것으로 추정하며 코비드로 인해서 디지털 지갑의 인기가 시작되었으며 세계 인구 절반이 2년 안에 모바일 지갑을 사용하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015년 이후 모바일 지갑 어플리케이션 총 수익이 3배 이상 증가되었고 2022년에는 1,6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의 안전성, 보안성 및 편의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디지털의 인기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고 2022년 최고 모바일 결제 플랫폼 1위는 6억 5천만 명이 쓰는 알리페이, 2위는 5억 5천만 명의 위챗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송금 및 현금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모바일 지갑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바일 지갑 외에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지불 방법으로는 클라나와 클리어페이 같은 구매 후 지불 방식인데 비자, 마스터 크레딧 카드의 미래 형태로 월 할부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밀레니엄과 Z세대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채택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트너는 2024년까지 기업의 20%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바일 지갑 채택 측면에서 중국은 디지털 또는 탭투페이 비접촉 결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덴마크, 인도, 한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비접촉식 결제의 일반적 사용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기술 솔루션이 활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진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성장이 멈출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고 2024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44억 명이 모바일 지갑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기업의 20%가 결제,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규제 프레임워크의 생성을 요구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받기 전에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2022년 올해 말까지 법으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주 입법부 위원회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사용 및 규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전문 태스크포스의 출범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이어서 하와이 상원 위원회는 상원 의장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창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민간 및 공공 부분에서 모두 블록체인 채택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태스크포스는 조사 결과와 잠재적 입법을 주의사당에게 제출할 것이며 블록체인 채택을 확대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에 서명하면 주지사가 태스크포스를 위해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협회 대표 등 11개 분야를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 주에서 법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랜드 재단은 비트코인 브릿지 개발을 위해 레이어 1 프로토콜인 플레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제의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플레어 네트워크가 알고랜드 생태계 내에 안전하고 고품질의 솔루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비트코인 브릿지와 주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며칠 뒤 플레어 네트워크와 알고랜드가 파트너십 이후에 알고랜드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알고랜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알고랜드 블록체인과 피파 월드컵 간의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올해 월드컵에서 북미와 유럽의 지역 후원자 서포터가 되고 내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자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된다고 합니다. 피파는 11월 카타르에서 시작되는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알고랜드를 공식 블록체인 파트너로 지정을 했는데요. 거래소 클립토닷컴이 2020년 월드컵의 후원사가 된 지 몇 주 안 돼서 이루어진
이루어졌고 알고랜드는 후원 및 기술 파트너십 거래로 피파에 대한 공식 블록체인 지원 지갑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파는 알고랜드로부터 디지털 자산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받을 것이며 알고랜드는 피파를 통해서 프로모션, 광고, 미디어 노출 등의 여러 가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알고랜드 설립자 실비오 미칼리에 의해 발표되었는데요. 인판티노는 이번 협력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는 축구에 대한 미래를 향한 투자, 지속 가능한 수익 성장을 보여주는 피파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알고랜드는 20% 이상 급등하며 대부분 움직임은 피파 발표 이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체인은 결제 프로토콜인 알케미페이 ACH 코인이죠. 최근 제휴를 한 후 전 세계 200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결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케미페이 플랫폼에서 실시간 거래를 통해서 비체인 지갑에서 몇 초 만에 결제 처리가 되어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체인의 CEO 써니루는 비체인과 알케미페이의 제휴가 지불 수단으로서 유용성과 채택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비체인과 알케미페이의 지불 시스템 통합이 비체인의 실제 사용 사례를 더욱 확장하는 데 중요하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및 페이팔과 같은 향후 주류 지불 표준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